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가 금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야당의 대표가 금품을 받고 돌려줬다. 거기에 대가성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대가성이 없다면 정치자금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의 구설에 휩쓸렸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야말로 이 한국의 보수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서너 달 전에 돌려줬다고 하면 이해운 대표가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이라면 언제입니까? 석 달 전이라면 6월 1일일 거고 넉 달 전이라면 5월 1일일 겁니다. 대선 전후에 그 돈을 돌려줬을 건데 서너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선 직후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6월 26일 날 있었던 바른정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한 열흘쯤 지나서 5월 20일께 이해운 의원이 문 대통령이 해도 너무 잘합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당선되고 열흘, 한 달, 두 달 안에요. 전부 언론들이 항상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또 비판 기능은 사라지고 허니문 기간이니 어쩌니 해서요. 어지간하면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비판 감시해야 될 야당의 유력 의원 또 좀 있으면 당 대표로 출마할 의원이 제가 여기 뉴스 브리핑에서도 소개하고 비판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도 너무 잘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말은요. 홍준표 대표가 7월 초에 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G20에 갔을 때 가기 직전에 북한에 미사일 ICBM 발사가 있었죠. 7월 4일. 그때 홍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비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이해운 대표는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본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날라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이해운 대표가 당선된 직후 7월 19일 날 있었던 청와대와 야당 대표 회동에서 홍준표 대표는 후에 복구 간다고 회피했고요. 이해운 대표는 거기 가서 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뒤만 맞추다가 왔습니다. 그래 대통령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때만 해도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보수 진영에 나오고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수해 복구를 하러 간 부분. 그때 갔을 때 언론들이 공연히 장하 문제를 거론을 했죠. 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5월 17일 날 이해운 대표는 그때는 의원이죠. 대표되기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야말로 한국에 편파적일 수 있는 좌파 매체에 나가서 문재인 정부의 초반 일주일을 어떻게 보냐라는 김어준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다. 솔직한 말씀으로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나쁜 일이라 할 수 없고 야당 내에서 상당히 방황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진을 젊은 사람들로 포진시키고 총리는 경험과 경륜이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좋아 보였다. 젊은 참모들하고 커피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 산책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랐지만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국민들이 소통에 목말랐다가 가뭄에 담비 같은 좋은 면이 있었다면서 제가 놀란 거는 북한 미사일 실험 있고 바로 NSC 소집하고 임종석 실장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김관진 실장 그때는
이 김관진 안보실장을 할 때입니다. 김관진 실장에게 자세히 와서 얘기해라고 하고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보수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제가 의외로 상당히 박수 받겠다 그런 생각을 냈다. 자, 이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기사에 정가 일각에서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바른정당 당적을 가진 인사도 입각할 수 있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이 의원의 입각을 예상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가볍게 해도 너무 잘한다. 안보를 잘 처리한다. 이런 말을 자신의 입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영훈 의원은 얼마 있다가 문 대통령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사드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영수회담 하자고도 하고요. 자, 이영훈 의원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이렇게 받았다가 돌려줬다가 변제했다가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6월 26일 날 대표 선거를 출마한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는 선거에 나간 것, 그리고 대선 때 또 후보가 되는 선거에 나간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홍 대표가 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이지만은 홍 대표가 과연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 매일 외치는 국가 안보 위기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북미 직접 협상 국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대표가 정말 제1야당의 대표로서 투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요 며칠간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홍 대표보다 이야기를 더 잘하고 있고 이영훈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에 보수 진영의 정당의 사령탑에 이런 인물들이 코가 끼어 있는 인물들이 둘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자신이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권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는 언제든지 코가 끼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예비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투쟁을 제대로 하고 무슨 싸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유독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초반 100일을 지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야당의 존재감이 이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의 지금 야당의 지도부들, 당 대표들이, 특히 보수 야당의 대표들이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요, 나라가 망하려면 그 시기에 그 나라의 지도부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월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남이 망할 때예요. 그 딱 망하게 생긴 사람들이 월남의 지도부에 있었고 프랑스가 독일한테 망할 때도 프랑스 지도부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영국이 안 망한 거는요. 그때 영국의 처칠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안 망한 거예요. 자,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영훈, 홍준표가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 있다. 진실은 누구도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엮였다라는 것 자체부터가요. 남 탓할 게 아니라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자기가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됩니다. 야당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마디로 언제든지 엮일 수 있는 함정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치는 교도소 담벼락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위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회만 되어지면 돈을 받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재산이 60몇 억이고 현금만 30억이 넘는 사람이 500만 원을 왜 빌립니까? 선거 때는 아예 내 돈 안 쓰는 게 습성화되어 있어서 당연히 받아들였습니까? 자, 홍준표 대표로서 지금 연말에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데 우리가 주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다시 재판을 해서
구속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해서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바뀐 정권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 건가 하는 것은 솔직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혜훈 대표 본인이 소송 내겠다 무슨 명예훼손을 하겠다 하는데 정말로요 양심이 있다면 당 대표를 내놓고 본인 스스로 그 일을 법률적으로 방어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검찰은요 이혜훈 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의 부서 배당은 내주 초반에 월요일쯤 결정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A씨가 이혜훈 대표에 관련해서 진정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내용 검토를 한 후에 수사 부서를 배당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검정 거래가 있었지만은 전액 상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래 이 뇌물 사건이나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상환 여부는 참고 상환이지 상환으로 인해 가지고 저의 어떤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받은 뒤에 돌려준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돈이 30억이 현금이 더 있는 사람이 빌린 돈을 3, 4개월 전에 갚았다고 하는데 뒤늦게서야 그 사람이 유명한 전가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떳떳한가? 저는요. 정말로 개혁보수를 주장해온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로서요. 경제민주화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처신을 똑바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홍준표 대표 정말로 외부 투쟁을 거부한 채 내부에서 한마디로 정파 싸움에만 매몰되면서 박근혜 출당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정말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출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요. 본인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열려도 출석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홍 대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보를 지켜야 된다면서 왜 문재인 정부가 대화니 평화니 운전석이니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목숨 걸고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사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홍준표 대표 정말로 끌려다니다가 정치 인생 비참하게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보수의 인물이 이렇게 없어서 이 보수의 리더들이 저런 사람들이 이 시점에 저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 내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심각한 토론과 싸움조차 벌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저는 오늘날 한국 보수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요. 저런 정당을 절대 지지하면 안 됩니다.